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과 시댁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시댁 아래층 사람이 집을 내놓게 되었고 그곳에 우리가 급히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댁과 위아래층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가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시부모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어머님은 뒤끝이 없는 성격으로 뒷담화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시거든요. 육아를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기에 중간중간 약간의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은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얘, 나 삐쳤다" 라며 제게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랬기에 오해가 생기면 즉각 오해를 풀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막 담아두고 그런 성격이 아니기도 했고 제 성격도 시어머님과 비슷하다 보니 크게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위아래층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요. 동서는 인사 온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었는데 둘이 결혼하고 난 뒤 보니 뒤끝이 아주 장렬하다 못해 한 사건을 사고를 우리듯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특히나 동서는 제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저는 잘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저를 힘들게 하곤 했어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동서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냥 한마디로 엮이지 말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의 친정 부모님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정말 어쩌다 한두 번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대놓고 제게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그때 사돈이 우리 딸 보고 너무 말이 없다고 뭐라고 했다면서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딸이 그때 사돈 때문에 상처받아서 한참 힘들어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사돈어른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다가는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기에 동서한테 전화로 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동서,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해 놓을게. 아니요, 없어요. 괜찮으니까 말해도 돼. 동서랑 대화를 자주 못해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암튼 동서와 동서 가족들은 다들 한 성격 했는데요. 특히나 동서 친정엄마가 서방님을 참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서방님은 워낙 착한 사람이었기에 그냥 내내 하고 넘기는 성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의외로 동서가 아이를 엄청 예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동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듯 했습니다. 가족 모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애들을 바라보는 동서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어요. 결국 얼마 뒤 동서와 서방님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 우리 서방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으니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도 동서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했거든요. 우선 동서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동서 친정엄마가 우리 시어머님께 삿대질을 하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어요. 당신들은 다 알고 있었지? 그랬으면서 하자 있는 아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을 시켜? 당신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기나 해? 저기 사부인,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니요. 우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어? 이렇게 큰일을 푸는 거 어떻게 몰라? 그럼 형님이 한번 말해봐. 당신들도 몰랐어? 다 몰랐다는 거네.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놔둘 테니 그런 줄 알아. 남의 딸 인생 망쳐놓고 내가 잘 살게 둘 줄 알았어?
그럼 사부인 말씀은 지금 애들 이혼이라도 시키겠다 그 말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겠소? 100번 1000번 이혼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딸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부터 이것저것 다 받아낼 생각이니까 앞으로 법정에서 볼 생각들이나 해. 동서의 친정엄마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시부모님께 반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얼마 뒤 동서와 서방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별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었기에 자세히 쓰고 싶지도 않네요. 암튼 우리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했기에 그쪽에서 엄청난 것들을 요구해왔지만 별로 받아들여진 건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이혼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지냈는데요. 전 동서 친정엄마가 어찌나 악랄하게 굴던지 한동안 서방님은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은 옆에서 서방님을 챙기며 지냈고요. 다행히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서방님도 점점 좋아져 갔는데요.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서방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는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인사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혹시 그쪽에서 네가 애를 못 갖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니? 네, 알고 있어요. 미경 씨한테 이미 딸이 하나 있어서 그런 거 별 상관도 없어요. 딸이 있어? 그럼 전 남편이랑은 이혼한 거라니? 둘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대요. 그래서 혼자 딸을 키우고 있고요. 근데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벌써부터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녀요. 서방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잔뜩 굳은 얼굴로 걱정스레 물었어요. 네 친딸도 아닌데 잘 키울 수 있겠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워낙 간사한 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야. 당장만 좋다고 결혼해서 살다가 혹여라도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딸이 얼마나 충격받겠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아픔이 있으니까 잘 맞춰가면서 살면 애한테도 좋고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부가 딸한테 정을 많이 못 줬던 모양인지 애가 저를 엄청 따라요. 딸이 몇 살인데?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딸이라 그런지 눈치도 엄청 빠르고 말귀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도 보면 엄청 예뻐할걸요? 서방님이 가족들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고 제가 그런 서방님 편에 서서 말을 했어요. 그렇네요. 어머님 아버님 손자만 있어 서운했을 텐데 손녀 생기면 좋잖아요. 한번 만나나 봐요. 요즘 입양도 많이 한다는데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형수님. 역시 형수님밖에 없네요. 서방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서방님이 예비동서와 그 딸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서방님 말처럼 예비동서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참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예비동서 딸이 서방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왔는데요. 한동안 우울하게만 지내던 서방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거든요. 그 뒤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을 했고 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동서는 전 동서와는 많이 다른 그런 사람인데요. 동서 친정가족들도 다들 좋은 분들 같아 보였어요. 특히나 사돈어르신 두 분은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겸손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전 동서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조카 유진이는 애교가 참 많은 아이였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있다면 유진이는 또래와 다르게 우리 눈치를 많이 보곤 했어요. 혹시나 우리한테 밉보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시어머님 또한 그런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유진이가 우리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구나. 우리 행동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그렇죠 어머님.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생부한테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 써주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집에 맨날 아들들만 있다가 유진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입으로 저한테 큰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아주 예뻐 죽겠어요.
그렇지. 나도 그렇긴 하다. 얼마 전에는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지 뭐냐. 요즘은 매일같이 눈에 밟힌다니까. 불편할까봐 자주 오라는 말도 못하겠고 너무 보고 싶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유진이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진이가 마냥 예쁘기만 했거든요. 그 뒤에도 동서와 서방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주도에 사시는 아버님의 친구분이 전복을 보내왔기에 시댁에 다 모여서 전복 파티를 열었어요. 물론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유진이까지 다 함께 와서 즐거운 식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잠시 후 동서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고 혹시나 체했나 싶어서 시어머님이 바늘로 동서의 손을 따주고는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동서가 자주 체하는 편이기도 했고 그날따라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기에 또다시 체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아프다고 말을 한 뒤부터 유진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유진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유진아, 왜 그래? 유진이도 어디 아파? 아니에요. 안 아파요. 근데 왜 눈에 눈물이 있는 것 같지? 큰엄마가 잘못 봤나? 라고 물었는데요. 제 말에 유진이가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제가 유진이를 달랬어요. 유진아, 큰엄마가 미안해. 큰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야. 큰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때문이라니.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채 유진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깨병 부리지 마. 안 아픈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해. 유진아, 깨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진짜 아파서 지금 할머니가 호해주고 있잖아. 아니야. 엄마 미워. 엄마가 맨날 아파서 난 진짜 엄마가 미워. 그 바람에 동서가 버럭하고 말았는데요. 유진아,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엄마 미워. 난 엄마가 제일로 미워. 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랑 큰엄마 큰아빠랑 같이 살 거야. 유진이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서방님이 유진이를 다시 달랬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왜 그럴까? 누가 우리 딸 기분 나쁘게 했을까? 아빠가 혼내줄까? 아빠, 난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난 절대 어디 안 갈 거야. 당연하지. 유진이는 아빠 딸인데 가긴 어딜 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서방님이 계속해서 유진이를 달랬고 잠시 뒤 유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가 자꾸 아프면 우리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빠도 엄마 아프다고 싫어했잖아. 그리고 엄마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 부리고 그랬잖아.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동서가 가장 많이 놀란 듯 했는데요. 동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서방님이 유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동서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전 남편이 몇 대 독자라고 하는데 딸을 낳았다고 구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시댁에 가면 체하기 일쑤였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습관처럼 자주 체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체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전 시부모님이 꼴보기 싫다고 시댁에 발걸음도 못하게 했거든요.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 몇 번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많았어요. 그걸 유진이가 알고 있었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눈치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었거든요.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서 말에 의하면 그 뒤 동서는 전 시댁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유진이가 다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유진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그때는 유진이도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 오히려 좋아했던 모양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유진이를 볼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섭게 노려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쯤 유진이를 데리고 동서 친정에 갔던 모양인데요. 그곳에서 안 사둔 어르신이 동서에게 걱정스레 물었다고 합니다. 너 요즘도 자주 체하는 거야? 요즘은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어. 며느리가 자주 아프면 시부모님이나 남편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싫은 거야. 내가 보니 네 시댁 가족들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더구나. 이서방도 유진이를 친딸 마냥 예뻐해주고 말이다. 유진이 생부보다 훨씬 더 예뻐해주잖니. 그니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행동거지 조심해. 예전처럼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란 동물이 잘해주면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시댁 가족들한테 항시 잘해라. 괜시레 밑보여서 쫓겨나지 말고. 엄마, 내가 쫓겨나긴 왜 쫓겨나. 걱정하지 마.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라는 말들을 했던 모양인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유진이가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아프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엄마가 꾀병을 자주 부렸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혹시나 엄마가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던 동서가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는데요. 저 때문에 유진이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둘째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전 시어머니가 참 많이도 힘들게 했거든요. 무슨 이상한 약초 같은 것을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 살자고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근데 유진이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우리가 또다시 미움받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게 왜 네 잘못이니?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니 그래? 아무리 손이 귀해도 그렇지. 참 몹쓸 인간들이구나. 특히나 우리 유진이같이 착한 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동서를 꼭 안아줬어요. 다행히 속마음을 터놓고 난 뒤부터 동서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 갔는데요. 동서도 그렇고 유진이도 그렇고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그날도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동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고 동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올 정도였어요. 야! 우리 집 핏줄을 데리고 딴 놈이랑 결혼까지 했다며? 네가 감히 내 전화를 차단해? 너 밤길 조심해. 우리가 가만 안 둘 참이니까.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전화를 건 사람은 동서의 전 시모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 시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동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는지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님이 동서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의 여편네야. 당신이 뭔데 우리 귀한 며느리를 협박해? 주둥아리 꿰매버리기 전에 그 입 닥치고 있어? 뭐? 귀한 며느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귀하긴 뭐가 귀해.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시켰어야 하는데 별 거지 같은 걸 데려와서는. 내가 듣자 하니 돈 좀 있는 사업가 집안이라고 하던데 당신들이 체면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며? 나 지금 당신 목소리 다 녹음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며느리 협박한 거 싹 다 까발려줄라니까 딱 기다려.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대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참이니까. 너도 밤길 조심해. 이걸 확 그냥. 평소에 시어머님 성격이 쿨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험한 말들을 쓰는 분이 아니셨기에 우리 모두 놀란 채 입을 딱 벌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유진이가 시어머님에게 쪼로로 다가가더니 할머니 완전 멋져.
할머니 힘도 엄청 세지. 그래서 엄마랑 유진이 맨날 지켜줄 거지? 당연하지. 이 할머니가 힘이 얼마나 센데. 전에는 말이야, 할머니가 씨름대회 나가서 1등도 했어. 앞으로 이 할머니가 다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도 마. 알았지? 누구든 우리 유진이 힘들게 하면 할머니가 한 방에 다 날려버리려니까. 그날 이후 유진이는 동네방네에 우리 시어머님이 씨름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말과 함께 누구든 한 방에 다 날려버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을 외갓집에 가서도 한 모양인데요. 어느 날 안사돈 어르신이 울음을 삼키시며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사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은 우리 유진이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죠. 그동안 우리 모두 유진이 생부 가족들한테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진이가 우리 딸 전시모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으니 유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하게 왜 그리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사부인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여편네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면서요? 우리 유진이가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기죽어 있던 유진이가 이제는 눈치도 안 보고 아주 당당해졌더라고요. 많이 부족한 우리 딸한테 이토록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합니까? 오히려 제 아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잖아도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앞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절대로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아주 지독한 인간들이더라고요. 사부인,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는 절대로 인간 대접 안 해줍니다. 시어머님이 사돈어르신을 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 사돈어르신이 한동안 눈물만 흘렸다고 하네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사돈어르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에는 동서 전 시댁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우리 시어머님 같은 분을 처음 상대해봤던 것인지 그 뒤로는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동서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유진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세상에나 몇 달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거든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세상에나 전 동서가 애까지 들쳐업고는 시댁으로 찾아왔거든요. 시어머님이 제게 급히 전화를 했기에 놀라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전 동서가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이 좀 불러주세요. 제 전화를 안 받아서요. 네가 우리 아들을 왜 찾는 거냐? 우린 그때 이미 연 끊어진 거 아니었냐? 아니죠. 그이한테 문제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데 헤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애까지 들쳐업고 와서는 뭔 정신 나간 소리야. 그이가 재혼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들어보니 남의 애 키우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렇잖아요. 남의 애 데리고 사느니 제가 낳은 애 키우는 게 낫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애만 있었어도 우린 이혼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애를 낳아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우리 둘이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또 뭔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럼 네가 지금 그의 아빠랑 이혼이라도 했다 그 말인 거냐? 당연하죠. 성격도 개차반인 데다가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양육권 얻어내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도 생겼겠다. 이제 우리한테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전 동서가 횡설수설하면서 정신나간 소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동서네 친정에 전화를 해서 이 화상 썩 치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서방님과 헤어진 전 동서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혼을 했다는데요. 재혼한 남자가 전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질릴 대로 질려서
이혼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서방님 정도나 되니까 그 성격 받아주면서 참고 살았던 건데 요즘 누가 그걸 다 받아주겠어요. 결국 이혼당한 전 동서가 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우리 서방님을 다시 찾아왔던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남의 애 키워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 동서 자기가 낳은 애가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말인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정신이 나가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전 동서는 친정 부모님에게 끌려나갔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동서의 친정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애까지 들쳐왔고 쫓아온 거였고 말이죠. 문제는 전 동서의 친정엄마조차도 시어머니께 전 동서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묻고 있더라고요. 아니죠. 아예 머리까지 조아리며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두 모녀가 그 즉시 쫓겨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살다 별일을 다 겪어보네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유진이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